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굿뉴스의 대표 조기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임채철 의원님을 모시고 세미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본인 소개 간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해 각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부터. 네, 성남시 수정구 출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시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고 올해부터는 새로 예전에 그 활기차고 즐거웠던 그런 일 많이 만드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철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두 다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의정활동 하시고 상임위 소속은 틀리지만은 서로 그냥 새해도 되고 그랬으니까 덕담 한마디씩 위원장님이 먼저 임채철 의원님 칭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저 이제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평상시에 임채철 의원을 생각하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의원은 제가 임채철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임채철 의원이 또 의원이 돼서 지금 초선이지만 그래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었던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의회에서 안에서 보면은 하나하나 꼼꼼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지역에 와서는 또 시민들을 대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임채철 의원이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의원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었고요. 임채철 의원이 지금같이만 이렇게 꾸준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신다면은 아마 주민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주민들께 봉사하고 의정 활동을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채철 위원님이 바라본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의 한번 장점. 네, 우리 방금 전에 저에 대한 평가를 너무 호의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박창순 의원님은 이제 우리 도의회에서는 재선이시고 또 시의회에서도 이제 일을 하셨어 가지고요. 정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셔서 저로서는 이제 도의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박창순 의원님에 대해서 정말 본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우리가 박창순 의원님과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조언도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도의회에서는 어떤 분보다 부지런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누구보다도 이제 부지런히 활동을 하셔서요. 저로서는 항상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언제 하셨지 할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울 점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시는 부분부터 매사가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고민, 지역에 대한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본받고 있습니다.
항상 뭐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뭐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렇게 이제 단정을 져야 된다 그래야 될까요? 네. 예. 옛날에 그 왕대밭에서 네. 왕순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뭐 훌륭한 우리 박장순 위원장님 그 그림 밑에서 앞으로도 많이 배우셔서 좋은 울정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역시 그 초선인 우리 임채철 위원님의 열정, 회의를 좀 본받으셔. 내가 초선 초심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열심히 서로 보완 관계로 하시면 네. 아마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층과 또는 업종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바라본 그래서 혹시 뭐 해결책이나 뭐 좀 대안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나 먼저 말씀 주세요. 저는 뭐 양극화에 대안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도의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재난 기본소득 우리가 준비를 이번에도 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 이제 또 다시 불쏘시개가 되면 그 어느 정도라도 이제 해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어렵다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또 역으로 이렇게 뭐 택배업이라든지 또 가전제품 판매업이라든지 뭐 배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오히려 잘 된다고 뭐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고 양극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감안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책적으로나 또 시민들의 그 의견을 잘 물어서 집행을 하면은 조만간 이렇게 뭐 해결이 될 기미도 보이고요. 어제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도 하고 국정연설도 했는데 끝이 보일 것 같으니까 단 용기 잃지 말고 뭐 이렇게 같이 함께 합시다. 뭐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 효과를 내리는 방금도 말씀했지만 뭐 택배라든가 배달 이런 게 의외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보는 이 업체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보면은 그런 업체나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 공유제를 적용을 해서 특별 과세를 해서 좀 손해를 보고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 그것을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뭐 의원님들이니까 정치를 하시니까 내 소신은 이렇다. 뭐 여기 당론을 떠나서 말씀 임 의원님. 네, 아니 뭐 그 이 공유제도 그렇지만 원래 이제 그 조세 대원칙은 능력이 있으면 더 내고 능력이 없는 만큼은 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1,000원 벌어가지고 100원 내나 10,0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000원 버는 사람이 2,000원 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조세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임채철 의원님 말씀을 참 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잘 된다고 해가지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닐 것이고 안 된다고 해서 항상 안 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도 이게 민주국가에서 서로에 대한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누고 또 배려하고 또 받으신 분은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정신들이 우선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조금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덜 형성된 것 같은데 차츰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신이면서 도의원이시니까 성남시 현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작년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시 예산을 약 5천억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 태평동 영장산 시유지를 LH공사한테 아파트 건립하는데 매각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환경단체 같은 건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요즘 뭐 탄소 배출량도 많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언밸런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것이 시민들이 이제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반대하는 것도 이건 그렇잖아요. 뭐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 보전이 우선이냐 이거 항상 뭐 대두되는 문제인데 뭐 의원님들의 솔직한 개인 생각을 박창선 위원장님부터. 이 거기에 대한 그 시발점이 뭐 이제 환경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또 그 재산권하고 그 환경권하고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문제로 좀 약간 변질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거기에 대한 개발 문제는 아이들의 지금 그 학습권도 포함이 됩니다. 신흥초등학교 학교 증설, 그 다음에 주거권, 새로운 환경,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뭐 헌법상 기본 정신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지금 그 수정구 같으면은 그 예정지가 수정구인데 그 어르신들 그 비율이 거의 40% 육박할 만큼 노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책상 그 또 신혼부부들, 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집값이 오르고 막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개발이냐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거권이나 학습권이나 그 다음에 생활권, 그 다음에 그 노후가 된 도시의 새로운 활력 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측면으로 좀 보고 있고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뭐 1년, 작년 그 1월 21일 날 최초로 발생돼가지고 벌써 1년이 됐어요. 만 1년.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중에 자꾸 코로나 질문이 많은데 좀 다시 코로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거 지급할 때마다 모든 전 국민 대상으로 안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손실을 가장 그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선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게 보편 복지가 좋냐. 그러면 선별 복지가 좋냐. 자꾸 충돌하거든요. 보면은 뭐 국민들도 서로 그 이해 타산에 따라서 보면은 요거는 방법이 틀린데 그에 대해서 뭐 의원님들의 생각 어떤지 이번에 임 의원님 먼저. 네. 그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들 이제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자에게도 왜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결국 이제 부자의 금고로 들어갈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보편적 복지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상처받지 않는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아이들이 밥 먹이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가난한 것을 입증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상처받지 않는 복지 차원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일단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게 누군가의 금고에 들어가서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원래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역 화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또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이제 소득을 구성해 줄 수 있도록 사용된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편적 복지를 전제로 하되,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되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책은 만들어 놓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선별적 복지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보다도 우선 그 피해를 입고 어려우신 분들을 선별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텐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선별적 기준이라든지 행정 비용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낭비가 돼버릴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는 누구나 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지금 그 예산을 집행도 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전체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런 지금 그 상황보다는 제가 좀 전에 이 질문하고의 맥은 같이 합니다만은 괴리는 누구나 좀 많은 사람이 좀 공유하고 또 인정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뭐 걸릴 뿐더러 지금은 우선 임채철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도 전환 기본소득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촉박하므로 보편적 복지로 우선은
그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경기도 전화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매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뭐 서울을 능가한 지로 벌써 몇 년 지났고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1,399만 명까지 됐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400명이잖아요. 1,400명. 어마어마한 거죠. 보면은 거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그 전국 광역 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뭐 교통 문제, 행정 문제, 문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거기다 파생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 남북도를 분도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의정부나 뭐 파주 그쪽 고향 쪽에서는 분도 경기 북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도 뭐 그 경기 북부 사무실을 따로 거기 주장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경기 남북도가 좀 분도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 연구 영역이라든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연천에서 수원으로 한번 그 일을 보러 온다 그러면은 3시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뭐 아무리 빨리 와도 그냥 차가 안 밀릴 때 오더라도 1시간 반 이상 걸린다. 이건 굉장히 큰 낭비 요인이죠.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남도 북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벌써 북도로만 한다고 해도 벌써 350만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한국, 통일 한국 그렇게만 보더라도 이제는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옛날에 그 수도 경제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북도로 분도를 하는 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체적으로 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그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 지역도 많고 또 인구도 적고 이제 개발 제한 구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들 중에 보면 특히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경기도에 부담하고 있는 비율도 높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 지방이 책임지지 않을 문제를 지금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분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군사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좀 더 책임져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도가 되는 건 나쁘지가 않겠다. 우리 남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간 못했던 건 사실 그냥 이거를 경기도에다만 맡겨놓고 분도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재정 분권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 그런 방향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그 두 분이 상임위가 틀린데 박창수 위원장께서는 그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임채철 의원님께서는 교육기획위원회를 맡고 계시거든요. 뭐 작년 좋은 우수 조례를 제정을 했거나 성남 시민이나 경기 도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의정 활동으로서 뜻깊은 일을 했다. 그런 거 있으면은 우리 임 의원님부터 한 말씀. 작년에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가장 저의 큰 목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일단 제가 작년 말에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례를 지금 제출을 한 상태고요. 이제 그 심의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지방세 감면 조례다 보니까 좀 절차상 지켜야 될 게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 지켜서 우리 이제 제 지역구에 있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판교 지역인 경우에 그 생애 최초 그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돼요.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그 4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생애 최초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혜택을 좀 주자라는 취지인데 이제 그게 정말 제정이 된다면 우리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제 분양 전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큰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교육기획위원회 오면서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 돌아다니면서 지금 각 학교마다 또 지역군에 있는 학교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님. 네, 이제 제 상임위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성가족하고 평생교육 이 두 국이거든요. 근데 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 그 상임위원회. 그만큼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곳인데 주로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금 그 지원하는 업무가 많은 그 상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선 관련 이제 그 조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대표 발의했던 그 조례가 전국 최초의 사례 두 개였어요. 경기도 전통무예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이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항일 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 이 두 개였었는데 전국 뭐 최초의 사례가 있는 조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통 무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단일 민족 국가로 이렇게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전통 무예가 문화로서 하나 되는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던 조례고요. 청소년 항일 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 역시 청소년들한테 우리 그 국가관이나 가치관을 확립을 시켜주려면 우리가 그 선인들이 먼저 그 항일에 대한 그 정신을 가다듬고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 유적지를 현장을 직접 가봄으로써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그 천편일률적인 그 교과서적인 내용보다 한번 현장에 가봐라. 그래야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되고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그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고요. 관련 예산도 제법 많이 세워져 있어서 코로나 상황 봐가지고 뭐 이렇게 집행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두 분은 그냥 작년에 그냥 알찬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벌써 이제 신축년도 21일째, 오늘은 21일째. 벌써 세월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뭐 올해 이제 경기도나 성남 지역구에 꼭 해결에 대한 뭐 과제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제가 제일 급하게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 감면조례 그거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올해는 이제 교육기획위원회 그 이제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하고 하니까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할 게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그 이제 그런 부분 좀 일단 학교에서 수업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유치원 관련해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들도 지금 그 유치원은 또 원격 수업을 한다 그러면 또 아이들 또 보내지 않는 문제가 또 있어요. 원격 수업을 또 바라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의 유치원들이 또 사라지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치원 문제도 좀 또 해결이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올해 이제 지역에는 이제 또 체육관도 그 저희 지역에서 이제 체육관도 2군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준비 철저히 잘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그 임채철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연장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특히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뭐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다들 어렵다고는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 역시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2시에 그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에 관한 그 심의가 오늘 오후 2시에 경기도에서 있었는데 그
그 부분이 이제 서울하고 그 경기도하고 그 차액 보육료 지급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대등하게는 우선은 못하더라도 근사치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제 민간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어린이들도 좀 안심하고 더 다닐 수 있겠다. 뭐 그런 거를 올해 중에 해결을 할 생각이고요. 뭐 차츰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은 뭐 재정 여력이라든지 재정 상황도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좀 선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민간 어린이집도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한번 같이 의논해보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제가 전에 그 추진했었던 일 중에 이제 성남 소방서가 올해 하반기에 준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 119 안전센터도 하반기에 준공을 할 것이고요. 그런 준공 그 준비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탄천 가시다 보면은 인두하고 자전거 길이 있는데 이게 탄천을 따라서 가다가 이렇게 그 U자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곳이 두 군데 있거든요. 이게 저 성남동 쪽 앞쪽하고 저기 태평동 쪽 앞쪽에 이 두 군데를 이제 다리를 나가고 직선화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 그런 일 포함해가지고 하나하나 차질 없고 또 치밀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이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 오늘 취임식하는 날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또 이런 뜻깊은 날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하고 임채철 위원장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신년 특집 세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은 뭐 경기도민이나 성남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셔가지고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